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간호학 강론의 순환기능 파트 중에서 태아기 순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보시는 모습과 같이 두 개의 단순한 원시적인 튜브 모양의 심관으로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의 발생이 진행되면서 두 개의 심관은 하나의 단관상 심관으로 서로 붙어서 융합되고 이어서 고리 모양으로 휘어지고 뒤틀리면서 두 심관의 가운데 막이 형성되는데 그 막을 중격이라고 합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방인 우심방과 좌심방 그리고 두 개의 실인 우심실과 좌심실로 성인의 모양으로 심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심장의 모양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않고 박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태아의 심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태아순환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태아순환과 더불어 태아의 특징적인 순환기계 구조물들을 살펴볼 텐데 앞으로 3번 정도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우선 태아는 우리와 다르게 양수 속에서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폐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생 전 태아기에는 어머니의 동맥에서 이 태반을 통해서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액을 공급받아요. 동맥혈은 제대정맥을 통해서 태아의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하대정맥과 정맥관을 통해서 합쳐져서 대정맥 그리고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중격이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일방향성 판막이 부착된 난원공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난원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좌심방을 거쳐 좌심실 그리고 대동맥을 거쳐서 머리와 팔로 혈액이 공급되게 되는데 지금 폐순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폐순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수 속에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지 않는 태아에게서 폐순환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심방에서 일부 우심실로 들어간 혈액은 폐동맥에서 폐로 들어가지 않고 좌측 폐동맥과 하행 흉부 대동맥 사이에 연결된 동맥관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아주 특징적인 순환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동맥관을 통해서 들어간 혈액은 전신, 특히 몸통 아래 부분을 순환하게 됩니다. 전신 순환을 마친 혈액, 즉 정맥혈은 제대 동맥을 통해서 다시 태반으로 그리고 엄마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태아순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는 태반을 통해서 모체로부터 신선한 동맥혈을 받게 됩니다. 동맥혈이 흐르는 태아의 혈관 이름은 제대정맥이었습니다. 제대정맥은 하대정맥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정맥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혈액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하대정맥과 상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에서 혈액들이 모이게 되면 우심방의 대부분의 혈액들은 좌심방과 뚫려 있는 난원공을 통해서 좌심실 그리고 대동맥으로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우심방의 일부 혈액은 우심실 그리고 폐동맥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폐동맥으로 들어간 대부분의 혈액은 대동맥과 뚫려 있는 동맥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폐로 거의 혈액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또는 폐 관류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산화와 환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폐순환에 대해서는 태아에게서 의미가 없다라고 앞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주 소량 폐로 혈액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혈액은 폐정맥과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서 그저 대동맥으로 유입이 될 뿐입니다. 대동맥에 들어온 혈액들은 전신 순환을 거쳐서 정맥혈이 된 다음에 그리고 제대동맥을 통해서 태반으로 다시 유입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아순환 정리해 볼 텐데 제가 동맥혈은 붉은색으로 그리고 정맥혈은 푸른색으로 그리고 정맥과 동맥이 섞이는 혈액을 보라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신선한 동맥혈이 태아에게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 정맥관을 통해서 하대정맥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정맥과 동맥이 섞이게 되면서 보라색으로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심방으로 흘러들어간 혈액은 상대 정맥으로 흘러들어온 정맥과 만나게 됩니다. 우심방의 대부분의 혈액은 좌심방으로 뚫려 있는 난원공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흐르게 되고요. 일부는 우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으로 가게 되고, 폐동맥으로 흐른 대부분의 혈액은 대동맥 궁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때 동맥관이라는 관으로 흐르게 됩니다. 폐동맥의 일부 혈액은 좌심방을 통해서 좌심실 그리고 대동맥궁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대동맥궁을 통해서 나온 혈액들은 전신순환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제대 동맥을 통해서 다시 태반 그리고 모체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제대와 제대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순환은 이렇게 모식도로 나타난 것을 보시면 제대정맥은 굵은 하나의 관으로 표시되어 있고, 제대동맥은 제대정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얇은 두 개의 관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는 신생아실 간호사에게 있어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신체 사정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모습입니다. 우선 체온 보호를 위해서 모자를 이렇게 씌워 주셨고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대를 여유 있게 잘라서 신생아실 간호사에게 아이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신생아실 간호사는 제대 관리를 하기 편하게 적정 길이만큼 이렇게 클램핑을 한 다음에 시저로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잘라주게 됩니다. 이렇게 배꼽에 붙어 있는 제대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제대는 생후 6일에서 10일, 일주일 전후로 해서 완전히 건조되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제대가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는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셔야 되는데, 제대를 만질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시키게 될 때 70% 알코올 솜으로 이 제대 부분과 피부가 닿는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건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들은 기저귀를 24시간 차고 있죠. 그래서 기저귀를 채울 때는 제대에 닿지 않도록 배꼽 아래에다가 기저귀를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대 주변이 붉게 충혈이 되었거나 부풀어 올랐거나 분비물이 있는데 그것이 악취가 난다면 이는 제대 감염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자세히 단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투 아테리 원 베인, 즉 얇은 두 개의 관인 아테리, 제대동맥과 하나의 굵은 제대 정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실 간호사가 제대 관리할 때 처음에 투 아테리 원 베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사정 내용에다가 넣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태아순환에서 태아기는 제대정맥과 제대동맥을 통해서 태반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가스교환과 배설작용을 한다라고 요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생에서 첫 울음과 동시에 호흡을 시작하게 되면서 신생아의 순환기계의 양상은 급격히 변화되게 됩니다. 호흡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폐로 혈액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폐동맥 내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동맥관이 저절로 막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폐를 지나 좌심방으로 혈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폐혈류가 증가되면서 좌심방 압력도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따라서 난원공이 있는 일방향성 팍막이 막히게 되게 됩니다. 전신순환의 혈관 저항도 상승이 되면서 정맥관도 자연스럽게 폐쇄가 되면서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정상 심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태아순환에 대한 내용을 OX 문제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태아순환은 신생아순환과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태아순환의 특징적인 구조물 기억하시나요? 네, 제대혈관, 제대정맥과 동맥을 포함한 제대혈관, 정맥관, 동맥관, 난원공 등이 있었죠. 이는 태반과 연결이 끊어지고 또 우리 신생아가 자발적으로 호흡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들 이렇게 폐쇄가 된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태아순환에서 우심방이 좌심방보다 압력이 높다. 정답은 뭘까요? 네, 그러면 우리 성인
신생아를 비롯한 성인은 어느 쪽이 더 압력이 높을까요? 네, 좌심방이 우심방보다 압력이 더 높습니다. 그 태아순환에 있어서 폐순환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폐로 혈액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상하대 정맥으로 유입되는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심방이 좌심방보다 압력이 높습니다. 당연히 출생 후에 폐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좌심방이 우심방보다 압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아순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